자, 22대 총선 결과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고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저도 이제 밤새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도 맞지 않았고 출구조사도 맞지 않았어요. 자, 출구조사가 맞지 않은 것은 그 사전투표가 31%나 있었는데 이 표심을 보정을 했지만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60대 이상의 샤이 보수들을 잡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통상 연세 드신 분들이 답변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 지역구만 긴데요. 민주당이 161석, 지역구만 가지고도 이제 단독 과반이 되는 거죠. 국힘이 90석, 진보당이 1석, 울산에서 하나 됐고, 새로운미래는 세종에서 1석 됐어요. 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이 1석, 동탄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이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자, 서울에서 11개나 먹었습니다. 11개나 먹었고, 경기도에서도 예상 외로 선전을 해서 국힘이 6군데나 가져갔어요. 6군데나. 그리고 부산은 싹쓸이 가져갔습니다. 요 한 군데 빼고, 부울경의 참패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민심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부산 북갑의 전재수 빼고는 싹 가져갔습니다. 경남도 이 세 군데 빼고는 싹 가져갔어요. 김해 갑을, 창원 성산 빼고는 싸그리 가져갔습니다. 총 16석 중에 13석을 가져갑니다. 울산도 이 2개 빼고는 총 6개 중에 울산 동 김태선, 울산 북 윤종호 빼고는 싹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가져간 겁니다. 2개 놔두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 부산이었어요. 전 21대보다도 더 못해. 전 21대 3석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석밖에 안 줍니다. 대신에 울산에서 1석을 더 가져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울경이 지난 21대에서는 7석인데 6석으로 줄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보니까. 자, 충청도 보시면 충청남도는 3개가 넘어갔습니다. 서산, 보령, 서천, 예산, 홍성 3개를 줬고 또 충북에서도 3개가 넘어가는데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박덕흠이 있는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3군데가 넘어갔어요. 충청도는 그나마 선방을 한 거죠. 여기는 선방을 한 겁니다. 자, 당선자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 마포갑의 조정훈이 돼서 이 한강벨트죠. 용산의 권영세 이 한강벨트입니다. 여기도 같이 이어져 있는데 또 뭐 서초 가부는 예정이 됐던 것이고 동작 의뢰 나경원이가 됐습니다. 나경원이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이 조정훈이도 그러고 나경원이도 그러고 강남 가불병 예정대로 송파 갑을 됐습니다. 국힘이 됐어요. 송파 병은 남인순이 막았습니다. 하나 막았고 이렇게 돼서 서울이 총 11군데를 가져갔습니다. 이 11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있네요. 도봉갑의 김재섭, 안규령이 떨어졌어요. 아깝게 떨어졌는데 여기 됐습니다. 안타까워요. 11개나 넘어갔습니다. 서울이 11개. 11개가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천, 강화 옹진의 배준영 국힘이 여기 1개, 동미추홀 의뢰 윤상현 2개가 넘어갔습니다. 2개 넘어갔고. 자, 강원도는 원주 의뢰 송기현 여기 하나 빼고 춘천 갑의 허영 빼고는 나머지 다 넘어갔습니다. 8개 중에 6개가 넘어간 거죠. 자, 특이한 거 경기도 보면 화성의뢰 이준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분당 가부를 다 내줬다는 것. 이 동부벨트 이천, 여주 양평 그다음에 그죠? 이쪽을 쭉 내줬습니다. 이쪽을 동부벨트. 자, 이천과 여주, 양평 이쪽을 쭉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 가평의 김용태, 동두천, 양주 연천의 김성원 이렇게 이제 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총 6개를 내줬습니다. 부산은 뭐 1개 빼고는 다 내줬고, 아까 경남 얘기했죠. 이 3개 빼고, 김해 갑을, 창원 성산 빼고는 다 내줬고, 울산 2개 빼고는 다 내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세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지역구망입니다. 국힘이 90석, 진보당이 1석, 세미가 1석, 개혁신당이 1석 이렇게 되겠어요. 세종에서 됐죠, 여기는. 정확하게 전국을 놓고 보면 이 전국 지도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동과 서로 갈려요. 이렇게 동과 서로 갈립니다. 보면 이 동쪽은 빨갛잖아요. 서쪽은 파랗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 지역 감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없죠. 안 변하죠. 자, 비례로 가볼게요. 비례 대표. 자, 현재 개표율이 99.54%. 자, 3% 이상 정당이 국민의 미래 36.71%, 더불어민주연합이 26.68%, 조국혁신당이 24.23%, 합이 50%가 넘습니다. 50.8%입니다. 예정대로 나왔어요.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50%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가 18석에서 총 합이 208석이 되겠습니다. 208석. 108석이죠. 국민의 미래는 지역구 합하면 108석이 되겠죠. 지역구가 90석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1석이 되겠어요. 1석. 천안함이 떨어지네요. 1석밖에 안 나오네요. 한 3.8 정도 되면 2석 나올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유통일당 2.2%밖에 안 나왔어요. 녹색정의당 2.14%, 소나무당이 0.43%, 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죠. 국힘의 여기도 3%가 안 되네요. 여기도 3% 넘을 걸로 예정이 됐는데 안 돼요. 극우 정당이죠. 여기는 극우 색채입니다. 전강훈당. 녹색정의당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지역구도 한석도 배출 못하고 비례도 배출 못해서 완전히 여기도 망했습니다. 소나무당도 0.43%,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이제 안 됩니다. 안 나왔어요. 자, 특이한 건 소나무당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송영길 대표도 당선을 못했습니다.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힘이 108석이 되겠네요. 지역구 90석, 비례 18석 해서 108석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38%가 나왔죠. 서울에서 11군데, 경기, 인천에서 10군데, 대전, 세종 없고 강원도 6개, 충청도, 충남 3개, 충북 3개, 대구, 경북 25개, 부산 17개나 가져갑니다. 울산이 4개, 경남이 13개. 이렇게 해서 108석이 됐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은 지켰어요. 탄핵 선도 지켰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신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볼게요. 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아마 가져올 겁니다. 민주당이 가져오겠죠.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안 단독 처리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숙려기간이나 뭐 이렇게 필요 없고 바로바로 패스트 트랙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죠. 조국혁신당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국정조사가 활성화될 겁니다. 활성화되고 또 아마 원내 교섭단체도 10석으로 낮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률안 처리, 단독 처리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야는 대치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률안을 계속 통과시킬 것이고 또 국정조사를 계속할 겁니다. 국정조사도 이제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전에 김준표는 이건 어떻게 수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쪽 편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상시 활성화될 것이고 법률안도 계속해서 통과시킬 거다라는 얘기죠.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이고 지방선거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 후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그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임기 3년 남았습니다. 3년. 그래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계속. 자, 게다가 윤석열은 이제 가만 안 있겠죠.
야당 의원 수사를 할 겁니다. 이건 수사. 선거사범 대대적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제 과반이 넘겼잖아요. 우리 그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 넘겼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압도적으로 거의 190석 가까이 있기 때문에 190석 가까이가 되잖아요. 아깝네요. 너무 아까워요. 얘네가 지금 108석이니까 192석이 192석이 지금 야당표입니다. 야당. 자, 어떤 정치적 어떤 정치 개혁이 되지 않을 정치 재편이 될 가능성도 약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92대 국힘이 108석이잖아요. 108석이고 108석 대 야당이 190 범야가 198이네요. 108대 192입니다.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정치적 지형이 합종연행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국힘도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108석의 정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요? 국힘이 쪼개지거나 이준석이 특히 지금 정치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화성 동탄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뭉쳐질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합종연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8석만 좀 뺏어왔으면 좋겠네요. 뺏어오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캐비넷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 여당 의원들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봤고요. 자, 나경원도 살고 이 대권 주자는 다 살았어요. 나경원도 살고 안철수도 살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살았어요. 이준석이도 살아났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송영길 여기도 차차기 대권 후보인데 여기가 이제 안타깝게도 안 됐네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국 대표도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여기는 이제 홍준표하고 그다음 오세훈 정도 되겠죠. 오세훈 대권 후보가 오세훈. 게다가 여기가 한동훈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웃될지 계속해서 또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아웃된 게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구에서 한 명 정도는 되기를 바랬는데 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예정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법원의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정된 꼼수를 어떻게든 쓴다니까요. 얘네들이. 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고 계속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할 겁니다.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유죄 확정을 받아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판세는 그렇습니다. 자, 너무 안타깝죠. 자, 8석이 너무 아깝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부산에서 너무 못해줬어요. 너무 못해주고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던 것이 하나의 또 패착이 이쪽에 여론 지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나의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울경이 너무 안타깝다. 수도권은 그나마 잘했고 서울이 좀 안타깝지만은 그나마 선방을 했죠. 경기도에서도 선방 잘했고요. 경기도에서도 6개 내주면 그나마 뭐 선방 잘한 거죠. 충청도는 너무 잘해줬고요. 너무 잘해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투쟁과 전투가 되겠네요.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거예요. 사정 정국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국정 파탄은 계속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김건희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지금까지 분석입니다. 분석이고
저녁에 또 이제 시간 내서 제가 분석 한번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진영 조국 대표들이 싸웠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 몰빵론에서 약간 좀 패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힘의 조국 혁신당을 좀 더 계속해서 크게 띄웠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좀 죽은 느낌이 있습니다. 확 띄어서 지역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봐요. 어차피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자,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